독선행을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상의 전환 마방 취재 종사원 저는 한대건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대건의 음담 패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토요일 방송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경주리 1200m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일단 이번 파업이 있어요. 최한원 기수가 저한테 요거 하나 상금 볼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3번 왕해대로는 마방에서 가는 마필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세웠죠. 1번을 놓고 4번과 7번. 1번 마 파워빗을 안쪽에서 4번 마. 경주리 1700m 혼합 3등급 경주. 네, 서울경마 10경주입니다. 6번만 샴노코입니다. 자, 이마필이 이번 경주에 패스권의 풍악가입니다. 10번 블랙레오는 프로를 4개 돌든 안 돌든 경험이 풍만 맡기기 때문에 6번을 놓고 7번, 9번, 10번. 단독선두 6번 샴노코와 10번 블랙레오. 막 급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날짜도 얘기 안 했어. 6월 4일입니다. 6월 4일 토요일 경마 한대건 음담 패널 방송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토요일 날 특별 경주가 상당히 많죠. 7경주를 필두로 해서 11경주까지인가요? 예. 이름도 되게 신기해. 뭐 TJK, JRC 컵 뭐 돈도 쥐뿔만큼밖에 안 주면서 타이틀은 더럽게 많아. 헷갈리게. 말들도 뭐 특별 경주답게 뭐 많이 나와서 뭐 뛰는 것도 아니고 일반 경주 갖다 놓고 타이틀만 붙여놓는 스폰서 경주라서 큰 의미가 없죠. 예. 정작 하이라이트는 1호의 경마에 있죠. 뚝선배도 있고 최고의 안마를 뽑는 그리고 한일 SBS배 한일배 경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말들도 왔습니다. 한 3마리 정도 왔는데 그 말들도 뭐 내일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간에 약간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워낙에 뭐 특별 경주라는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뭐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은데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일반 경주나 별 차이 없고 그냥 상금을 좀 더 주니까 뭐 지들끼리 또 열심히 타겠지. 열심히 타갖고 또 돈 벌 놈들은 또 벌고 또 못 버는 놈들은 또 죽어라고 또 못 벌고 뭐 그렇게 되겠죠. 오늘 기습에 들어가니까 부산 애들이 와 있더라고요. 용근이, 뭐 시대, 현명이, 또 일본에 누구야, 사토이, 파올로, 이런 사토시라는 애 왔는데 얘기는 잘 못했어. 몇 마디 탑도 안 했어. 별로 얘기할 의미도 없고. 어쨌든 간에 얘기도 좀 들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일요일 경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약간은 좀 어수선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출마 투표장이 오늘 다른 때보다 출마 투표가 늦게 끝나지 않았는데 이 경매가 겹치는 바람에 신관에서 이 조계사들이 오늘 출마 투표장에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몇 명의 조계사들. 그러니까 원래 출마 투표장에 조계사분들이 뭐 원래 많이 안 나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뭐 많이 안 나오는데 전부 다 뭐 조교보나 뭐 관련들이 출마 투표 대행하고 뭐 그러지, 뭐 조계사들은 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있어, 사실. 신기해. 근데 그렇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은 또 그 신관에서 그 행사가 있다 보니까 더 없는 거야, 조교사가. 와, 짜증나고 죽는잖아. 기수애들은 열심히 만났어요. 기수애들도 오늘 열심히 만나고, 뭐 세영이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다 만났습니다. 좋은 내용들, 재밌는 내용도 많이 갖고 나왔고요. 방송에서. 뭐, 제 방송은 워낙에 뭐, 다 까발리는 방송이니까. 끝까지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땡기고 그러면 안 돼. 정말 끝까지 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한국마상에서 발표한 심판 리포트를 한번 보다가 재밌는 일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베트타임인가? 베니타임인가? 나 말 이름, 걔는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헷갈리지? 11조에 베트타임인가요? 베니타임인가요? 이마필이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죠. 1경주에 인기 1위마로 나와서 전도연 교수가 직선에서 채찍을 허공에다 때리면서 재결유로들한테 불려갔다. 이마필이 결국은 인기 1위마로 팔리고 3착을 했죠. 그리고 또 더 웃긴 거는 이마필이 그 경주를 추천해서 3착을 하고 바로 얼마 전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여유있게 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이마필에 대한 얘기를 왜 꺼내냐면, 자, 그 재결 리포터가 이제서야 발표가 됐습니다. 전도연 기수가 총 11번에 직선에서 채찍을 가했는데 그 중에 9번이 허공을 갈랐다. 안 때렸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왜 그랬냐고 전도연한테 물어봤죠. 이마필이 등자가 좀 얇아서, 등허리가 얇아서 등자가 이제 안장에 들어갈 수 있어서 등자를 좀 길게 뽑고 탔었다. 그러다 보니까는 채찍을 대는 간격을 제대로 되지 못해서 가격은 했다. 그런데 분명히 맞은 것 같은데 왜 자꾸 안 맞았다고 그러니 니네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자, 소속주의 양혜진 조교사죠. 양혜진 조교사도 채찍을 안 때린 것 같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 지 새끼 안 품어준 거죠. 전도연 교수를 안 품어주고 자기가 봐도 이상한데?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참 개판인 거지,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문세영 기수가 50조 하고 그랬었잖아요. 박재호 조교사가. 안쪽으로 척이 되는 말. 말 이름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안쪽으로 들어와서 기대는 말을 문세영이가 조금 오버해서 기승을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세영이가 그날 이제 기승 6일 당했죠. 그리고 올해의 기수에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경주가 12월 달인가 11월 달이었는데 문세영한테 6일간의 정지라는 거는 정말 중징계죠. 그렇게 실수를 한 적도 없는 기수고, 박재우 조교사가 그 증언 한마디 잘못해갖고 문세영이는 세대했죠, 실제 그때. 지금의 전동영의 상황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약간은 틀리죠. 분명히 채찍을 안 됐죠. 채찍을 허공해야 되면서 결국은 이 마필이 이전에 이 경주를 뛰기 전부터 승부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 때부터 의심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1경주에 뭐 전도연 기수가 그날 당일날 변명은 이거였었죠. 마필을 몰이하다 보니까 자기가 체력이 떨어져서 채찍을 허공에 대는지 몰랐다. 이게 당일날 얘기를 했던 진술입니다. 지금 심판 리포터에 다 나와 있죠. 1경주에 말을 10년을 넘게 탄 기수가 1경주에 나와서 힘이 빠져서 채찍을 못 댔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 그리고 또 이제 와서 채찍은 분명히 가격을 했다. 하지만 소속주의 조교사가 봐도 채찍 가격이 안 됐다. 뭐 지랄, 연병, 똥을 싸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연 기수하고 악연이 없습니다. 악감정도 없고요. 하지만 이건 정말 경마 팬들을 우롱한 거죠. 그래서 재결에서는 3개월간의 경주 정기 부적절로 해서 3개월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약하죠. 전 더 크게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 인기 1위 마필에 대해서 단식을 사신 분도 계실 것이고, 뭐 복식을 사신 분도 계시고, 우리 한국마세가 주구장창 노래하는 고객님 하는 사람들이, 고객이라고 여기는 경마 팬들이 그만큼 사갖고 뒤졌잖아. 전도희가 꼴값 떨어갖고. 그럼 3개월 정지 주면 되는 거야? 간단하게? 그럼 그 돈 다 어디로 가나? 그냥 마세가 그냥 꿀떡 하는 건가? 잘못된 거죠. 제주도는 더 심하고, 부산은 또 없겠습니까? 경마의 투명성이라든가 경마의 건정성을 강조를 하려면 없어야죠,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되죠.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게 경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지난주 일요일 마지막 정도 그랬었죠. 뭐 말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현종 기수의 창세. 발주기 안에서 지랄 연병 떨고 고개 쳐들고 있는데 발주기 열리죠. 아니, 늦발하죠. 아니, 어떤 마필이 늦발 안 하겠습니까? 철저한 선행마가. 계속 고개 들고 고개 틀고 자빠졌는데 발주기 문 엽니다. 그리고 늦발했죠. 인기 1위마가. 그리고 나서는 또 직선에서 생전 안 하던 추입을 합니다. 창세가. 그리고 3차 했죠. 과연 이게 이현종 기수만의 잘못일까요? 소위 말하는 사람들은 마방에서 쳐 안 가려고 일부러 그랬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 모르지, 그거야. 난 오늘 현종이 만났어. 나 현종이랑 만나서 얘기했던 거 안 할래, 얘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수라고 한다면 실수는 한 번 해서 반복적으로 안 되면 그 실수를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하죠, 지금. 전도연 기수 문제는 안 그랬습니까? 자, 똑같은 내용을 한번 볼까요? 동방의 아침이란 마필에 이현종 기수가 기선을 했습니다. 자, 승급을 했죠. 그리고 나서 1등급 경주에서 마필이 꼴찌를 했습니다. 2등급에서 좀 뛰었는데, 그래도 꼴찌할 정도는 아니지 않니? 최근에 물어봤을 거 아니야. 현종아! 그렇게 꼴찌할 정도는 아니잖아! 현종이가. 예시장에서 땀 빼지 흘리고 애새끼가 맛이 간 것 같은데, 발주 나가서 뛰려고 했더니, 진로방에도 받고, 진로도 못 잡고. 많이 안 뛰더라. 그럼 나보고 어떡하는 거냐. 그랬더니, 담당 조교사가, 48초 김대원 조교사가,
자기는 작전 지시를 조금 앞선에 붙었으면 좋겠다. 승급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은 없었지만 앞선에 붙어서 경기 펼쳤으면 했는데 자기가 봤을 땐 이현종 기수는 그 지시에 잘 따라준 것 같다. 뭐 말이 그렇게 뛰었기 때문에 참 내가 조교사지만 정말 당혹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현종 기수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새아침이란 말이 되는 얘기죠. 양인현 조교사와 전도경 기수의 관계나 아니면 김대건 조교사와 이현종 기수의 관계를 본다면 정말 상반된 거죠. 자, 좋습니다. 다 이해합시다, 우리가. 전도경 기수가 고의로 그랬던, 고의로 그러지 않았던 전도경 기수의 말을 100% 한번 믿어봅시다. 채찍이를 안 맞았어. 등자를 길게 뽑고 있으니까. 자, 전도경 기수가 신인 기수입니까? 말 하루 이틀 탔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까지 소문입니다. 경주를 1경주인데 뛰기 전부터 1번만 베니타임 없다. 베트타임 없다. 이런 헛소문들이 더 나돌아왔습니다. 제 귀에까지 들어왔었죠. 기가 막히게 담착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바람이 불어야 연이 나는 겁니다. 바람도 안 부는데 연 못 날립니다. 안 뜹니다, 연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 하나 만들어서 지 앞에 나가서 바람도 안 부는데 그거 날리려고 해봐. 안 날아. 연락에 뛰어다니면 안 날아. 아니 땡국에 굴뚝에 연결 하겠습니까? 전도연 기수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 오늘도 전도연 기수를 봤어요. 조교도 했더라고. 안 말도 뭐 우리가 뭐 또 거기에 너 왜 그따위로 했냐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라. 우리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못 그러지. 어떻게 면전에 대고 그래. 속만 부글부글 끓지. 그죠? 안타깝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더 재미있는 얘기, 좋은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고쳐져야 될 게 있다면 고쳐져야 될 것이고요. 고쳐지지 않는다면 고쳐질 때까지, 관찰이 될 때까지 누군가는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여러분들 귀에는 조금 더 좀 짜증나고 듣기 싫은 말씀이라고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알고 계십시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막건 사갖고 죽는 사람들 아닙니까? 막건 사갖고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능력 파악이 됐다고 생각했던 경주마에 대해서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느낌은 이런 말로 표현 못하죠. 매주 있죠, 이런 일들이. 안타까워서 잠깐 말씀을 드려봤고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또 이번 주 경마 잘하면 우리 경마 팬들은 또 단순하잖아. 이번 주 돈 좀 따면은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또 웃으면서 집에 갈 겁니다. 사람이라는 동물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억을 다 갖고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자꾸 잊혀지고 뭐 없어지고 하니까 이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모기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인구 조절이 되죠. 전쟁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해서 언젠가는 터질지 모르는 모든 일들, 질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진리처럼 인구 조절이 되고 있죠. 넘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마를 준비함에 있어서 제가 항상 옳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제가 의도한 대로가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한 것들에 의해서 결과가 안 나온다면 저 역시 굉장히 화가 납니다. 요즘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 아, 요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한번 구슬 한번 지내든가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진짜. 이번 주 좀 재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승부처. 가장 중요한 순서죠. 사인펜 드시고 메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에서 다른 건 다 놓쳐도 이거 하나 체크해 가야 되는 한대건의 승부처입니다. 한대건은 모든 경주가 메인 승부처고요. 자, 4개의 승부처 선정을 했습니다. 4경주와 5경주, 9경주와 10경주 4개의 승부 선정을 했고요. 제주경마 5경주 승부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아, 출발부터 너무 승질을 냈더니 기운 빠져갖고 말을 못하겠다. 기운 빠져. 짧게 또 말은 또 짧게 한다면서 말이 더럽게만 하시. 그죠? 여러분들도 얼마나 지겹겠어요. 저 새끼는 입말 열면은 이렇게 말이 길어. 그럴까지. 근데 그 중에 영양가가 많아. 그죠? 볼펜 드시고 체크하십시오. 자, 1경주입니다. 경주는 처음 메타.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는데, 나 본예상 녹음을 해요. 자꾸 본예상 광고를 내가 까먹어서, 아이씨,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본예상 녹음합니다. 토요일 경마 1경주에 녹음을 해놓으니까,
토요일 경마는 금요일날 12시 전, 일요일 경마는 일요일날 12시, 아니 토요일날 12시 전에 녹음해놓으니까 한 대건의 승부 경주 2개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들을 요금으로 2개의 승부처를 미리 가는 마필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데 나도 그래도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현장 영상도 들으셔야 될 것 같겠지만 본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한우의 1000m고요.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뭐 이번 막 골드모닝이 있죠. 우리 순도가. 우리의 황순도가 입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헤일로버드란 마필과 10종 1관 경험을 하면서 결국은 지켜냈죠. 1000m의 경주거리였었고요. 데뷔전이었다는 점을 봤을 때, 또 더군다나 황순도의 등짝이었다는 점을 봤을 때도 이 마필의 이착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유일하게 50조, 박재호 조교사가 황순도 기수에게 기회를 많이 주죠. 뉴월드란 마필도 있고. 자, 안쪽 게이트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 정주가 발 빠른 마필이 몇 마리가 있어요, 사실. 5번마 클레이슛, 6번마 다크햄버, 뭐, 3번, 8번마 스피드엘라, 뭐, 이런 마필들이 발이 상당히 좀 빠르죠. 뭐, 미라클 벨리도 빠르고. 그런데,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순도야. 아, 난 먹고 살 것도 없어. 말도 많이 못 하는데. 기회가 왔어. 어떻게 타야 돼? 악취까지. 그리고 얘가 제일 잘하는 게 뭐야? 선에 나가서 어리버리하게 버티기. 그 애들, 이 경주 자체가 황순도라는 기수가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황순도가 만약에 뭐 10번이나 15번을 밀렸어. 그럼 불안해 죽겠지. 다른 마들한테 막 둘러싸이고 사람 못 나갈까봐. 근데 이번 게이트야. 황순도의 선택은 딱 하나밖에 없죠. 선에. 무조건 선에. 경험을 하더라도.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뭐 골드모닝은 지난번에 헤일로보드와 그렇게 경험을 하고서도 버텼다는 모습을 보고 인정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골드모닝 좀 충막감을 인정하고 싶고요. 자, 이번 차영로즈가 이제 장추열 기수에서 이어지는 계보, 김철호 기수도 기승을 했고, 뭐 꾸준하게 뛰어줬다라고 보기보다는 전 매번 뛸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영로즈가 진짜 저건 진짜 똥말이다. 어떻게 저렇게 선입권에 전개를 하고서도 걸음이 저렇게 안 나올까? 저거 완전 쓰레기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기수가 누굽니까? 문세영 기수죠. 1번 게이트. 그러니까 조교사들이나 마방에서 문세영 기수를 기승하는 데는 딱 하나죠. 내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뽑아내줄 수 있는 기수가 누구냐. 이것만 보겠죠. 장추혁 기수가 못하냐? 김철호 기수가 못하냐? 아니, 못하는 기수들이 아니에요. 잘 타는 기술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두 기수가 다 기술이 있어요. 하지만 그 두 기수, 뭐 철호는 지금 유럽 갔고 슈어리는 병원에 가 있지만 뭐 다른 기술 또 없겠어? 굳이 세영이를 또 불러다 앉혔습니다. 최선이죠. 눈에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최선 승부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죠. 이건.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3번마 금화베니르는 지난번 경주 5월 7일 경주에 인기마로 팔렸습니다. 졸전을 치렀죠. 4월 10일 날 발주를 하면서 틀어지면서 등자에서 발이 빠졌었고요. 그러니까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제대로 타지 않았지만 직선에서 끝가는 걸 보이니까 바로 5월달 경주에 인기마로 등극을 한 겁니다. 이 마필이 그날 경주에서 보면 진료를 기록으로 보면 요배통이 좀 있어요. 요배통이 있는 마필들은 이 뒤가 눌리죠. 그러니까 앞을 들면서 늦발하는 경우가 많죠.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아니 생각을 해봐. 허리가 아픈데 뭐 중심이 잡히겠어? 아니 빤한 거 아니야. 사람도 그래.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해. 뭐 떡만 못 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해. 뭐가 서야지 해먹을 거 아니야. 그잖아.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요배통이라는 것은 경주마한테는 출발의 문제를 가장 좀 많이 주는 경주가 아닐까. 또 단거리보다는 장거리 그러한 경주가 좀 이게 하다 보면은 좀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마 변일은 원인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 발주가 좀 늦었고 올라온 거리만 없었다. 근데 올라온 거라면 나쁘지 않았어요. 효리를 만났는데 말이 안 좋다고 그러던데. 저는 그래서 가져가겠습니다. 말이 안 좋다 하더라도. 걔는 그렇게 많이 까. 예. 이건 뭐 안열희 기수의 스타일이에요. 안열희 기수가 뭐 100% 거짓말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고지고대로 얘기해 주지 않은가 봐. 효리는. 아 물론 고지고대로 얘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뭐 사람을 나를 싫어하는 건지 가리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말은 안 좋대요. 근데 저는 한 번은 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져가고 싶고요.
3번마 샤프 프린세스가 지난번에 3차를 갖다 댔지만은 이날 경주가 개편성이었었죠. 금성화를 제외하고는 어느 마필도 다 도전이 가능했던 경주고, 한일항 상불이 무릎에다가 고정 나사 받고 나와서 오래간만에 공백기 가지고 나와서 입상을 한 경주예요. 자, 그 말을 때려 못 잡았었죠. 한일항 상불이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나? 꼴찌했죠, 이거. 승급해갖고. 그러니까 얘도 쥐어짰다는 거야. 능력이 없다는 거죠. 오마 클레이슈. 나 얘 때문에 많이 죽었네? 아, 무지하게 죽었네, 진짜 얘 때문에. 데뷔할 때부터. 아, 미치고 팔자 뛰었네, 진짜. 조제로만 만나면은 이마필에 거는 기대가 컸었어요, 사실. 선행만 나서면 뛸 것이다. 괜찮은 말이다. 싹수가 있다. 한 번을 못 들어온다. 또 지난 4월 30일 마지막 경주는 제가 또 승부를 했죠, 이거 가지고. 클레이 슛을 놓고서 창성진주, 동성아리 다 때렸죠. 2분의 1 마치는 또 깨지더라. 와, 미치고 팔자 뛰겠네. 그날은 이찬호 기수가 기선을 했었고요. 그래서 클레이 슛에 대해서 이번 주에도 조재배를 만나 좀 물어봤었어요. 말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다리가 안 좋답니다. 다리가 현재 지금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기가나 팔릴 때만 하더라도 다리 주고 자꾸 컨디션 좋았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다리가 안 좋다고 해요. 컨디션이 베스트는 아닌 거예요. 또 선행도 또 싸워야 되고 따라가서는 이 폭발력이 컸던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안 될 만한 편성은 아니죠. 사실 안 될 만한 편성은 아닌데 약간은 좀 뭐랄까요, 대가리 놓고 떼기에는 좀 뭐하지 않나, 뭐 그런 느낌? 좀 이런 것도 켜 들어온다. 어쨌든 간에 이거 다크엠버가 이 경주도 개편성이었죠. 핵항공모함이 오랫동안의 휴양 공백기, 스타일이랑도 제주행 검사를 받고 이 두 마필이 다 제주행 검사를 받고 나왔는데 다크엠버가 선행도 못 나서면서 3착을 들이댔습니다. 쥐어짜서. 그 다른 말들이 안 올라오니까 이게 3착을 돼버린 거예요. 선행 마필인데. 근데 좀 말이 좀 변했대요. 문세영 기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난번 탄 느낌을. 또 조인권 기수도 굳이 선행을 안 가도 이제는 뛸 것 같은데 힘이 많이 찼다고 이러한 소식들을 전해보고 있습니다. 뭐 참고해 보시고요. 뭐 다크엠버. 저는 뛴 거는만 놓고 오면 정말 막고 사고 싶지 않은데 하도 기수들이 얘기하니까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팔마 스피드엘라는 원래는 지난주에 출전한 계획이었어요. 근데 출마 투표에서 떨어지면서 한 주를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를 미뤘더니 말이 또 안 좋아졌다네. 선행도 아니고. 뭐 100% 믿진 않는데 어쨌든 원래의 능력마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미들캐밸리도 마찬가지죠. 평생 꼴찌만 하던 클라우스가 이마필 1마치는 이겼습니다. 선입권의 최적 전개를 하고 나서 외곽으로 빼서 채찍을 댔을 때 콜미제이어가 탄력도 없었고 데뷔전이었었죠. 이건 뭐 조만 아닌 것 같아. 지우겠습니다. 시몬 제기오킨. 미라클밸리는 팔려주면 고마울 것 같은데. 지우겠습니다. 10번은 제기오킨. 이게 주행 거부를 했죠. 이게 주행 검사도 이 휴양마들과 나와서 은근히 나쁘지 않았어요. 채찍을 받는 형철이 형이. 근데 형철이 형이 타고 있던 데뷔전에서 인기가 실렸단 말이죠. 근데 얘가 실전에서 주행 거북기를 보입니다. 신기한. 제가를 물지 않고. 자, 그래서 4월 29일 날 제주행 검사를 받을 때 보면은 계란형 제가를 물고 나오죠. 제가를 바꿨죠. 망사는 감독 바꾸고. 채찍까지 되면서 주행 검사를 통과를 했는데 말은 또 나아졌다고 하네요. 예전에 3월 달에 주행 검사를 보면은 못 들 말도 아닌데 한 번 더 관심 가져보고 있고요. 시모 쇼킹걸 최근 경주에 3착을 2번 갖다 댔죠.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버리시면 됩니다. 이건 개 쓰레기입니다. 그냥 정훈이 감량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올라온 거고 용군이는 그냥 재미삼아 한번 탄 겁니다. 착수리가 너무 고맙고 얼마 줬습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이것도 팔릴 거 아닙니까? 지우시면 됩니다. 자, 이번 1경주는요 2번마 골드모닝을 놓고서 살 거 많은데 1번마 장형로죠. 2번마 금화베니르, 6번마 다크엠버. 또 뭐 있어? 5번마 클레이슛? 은근히 살 거 많네. 자, 2번 놓고 하겠습니다. 2번 놓고 1번 마필 좀 더 추적하겠고요. 2번 놓고 6번 다크엠버, 3번 금화변이로 5번 클레이션. 이 마필들 중에선 현장 상태 보고 잘라낸 거 잘라내면서 현장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럽게 오래 한다. 1경주를. 내가 봐도 지겹다. 보는 사람은 또 얼마나 지겹겠어. 그죠? 재미도 없고. 내가 몇 번을 말하지만 이렇게 다 풀어주는 사람이 어딨나? 수많은 예상가들이 얼마나 많아. 수백 명이 있는데 나처럼
이렇게 내용을 다 풀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 고맙다고 바카스 하나 사주고 말이야. 그 바카스 비싸나? 응? 현장에서 나 보면 바카스 하나씩 사주시고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사람 툭툭 치지 말고 그냥 아는 체 하세요. 아는 체. 뭐 내가 무슨 연예인입니까? 한의원님 그냥 부르면 돼. 나 나이도 몇 살 안 처먹었어. 내가 45이야. 네. 내 나이 얘기하지 않았나? 네. 내가 몇 살 안 처먹었어요.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형이라고 부르시면 되고 저보다 연배가 있으면 한의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바카스를 손에 들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꼭 먹어야 되니까. 자, 이 경주입니다. 경주력이 1200m고요. 고난 6등급 경주. 10마리 앞에들이 출전을 했어요. 쓰레기죠. 능력마가 없는 경주에 독보적으로 이제 보는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독보적이죠, 거의. 3마 블루레스입니다. 사실 이 블루레스는 주행검사에서 순발력도 보여줬었고 또 장기요양 마템 속에서도 그걸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데뷔전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날 우리 혁이가 우리 이혁 기수가 제가를 좀 잘 안 물어서 좀 걱정이 되는 듯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씨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 의심을 했었는데 역시 뛰더라고요. 편성도 개 같았었고 잘 떴습니다. 뭐 나쁘지 않았었고요. 편성이 워낙에 약해서 거꾸로 입상을 했는데 뭐 편성이 더 약해졌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편성이? 얘를 위한 경주야 이게 그냥. 부담량 57kg 전혀 문제 안 될 것 같고요. 체중이 데뷔전 때마다 15kg 빠졌는데 뭐 워낙에 육중한 체중을 500kg를 유지하였던 말이기 때문에 큰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혁이 만났는데 1등 와야죠. 그래 제발 좀 1등 와라. 사고 치지 말고. 뭐 또 개는 빨하고 또 생쇼하고 또 안 그러겠죠. 사마 블루레스는 객관적인 전력상 충막감을 할 수 있겠고. 사마 신드롬은 이 지난번 경고 때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갔었죠. 이전의 경주를 보면은 계속 따라가면서 끈끈하게 좀 올라오는 걸로 있었는데 오늘 박현웅 교수를 만나니까 일단은 이 신드롬이나 떴던 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지난번에는 선행을 나가길래 저거 왔구나. 저렇게 가는구나. 현우가 갈 수 있겠다. 여지없이 직선에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우한테 오늘 물어봤지. 현우야 말이 새끼가 왜 그러니? 그래서 우리 현우 교수 박현웅 교수가 말이 이제 괜찮아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출전을 치르면서 이제 조교도 하고 말이 괜찮아진 거야. 조시가 좀 난 거지 힘이 차서. 그랬는데 조시가 나서 한번 상금 한번 벌어보려고 밀고 나가고 선행을 봤는데 올 줄 알았대. 안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썩 좋은 말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조시가 나서 순발력까지 살려내면서 선행을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걸어갔다. 그리고 결국은 참고 또 한 발을 쓰려면 또 밋밋하다. 그러니까 말만 좋아진 거야. 말만 좋아지고 걸으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똥말이지. 사람 미치고 바짝 뛰지. 그냥 말은 무난하대요. 백산 아일랜드. 문세영 기수가 기선하는데 조경 안 했죠. 이게 말이 좀 지랄입니다. 이게 직선에서 좀 안쪽으로 척 기어 들어가죠. 이 끝걸음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안으로 척 기어 들어가니까 이 왼채찍을 제대로 되는 기수가 타면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지난번에도 제철이가 안쪽으로 기어 들어갈 때 왼채찍을 좀 대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죠. 그랬더니 이번에 문세영으로 바뀌었네. 문세영이야? 오른쪽 왼쪽 뭐 지랄 연병 다 잘 타죠.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재밌으라고 보면 좀 웃어. 뭐 나한테 무슨 외수진 일이 있어. 눈 땡그랗게 틀고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좀 웃으세요. 제 방송 보시면서. 그래서 주행에 대한 모습이 좀 기대는 모습은 있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편성으로 보면. 미라클 투데이는 주행 검사를 2번 만에 합격을 했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탄력도 안 나오고 제가를 좀 바꿨죠. 송재철 기수도 뭐 별 느낌이 없나 보더라고요. 자, 8번 마상규제입니다. 20조의 마필이고 이게 데뷔할 당시에부터 좀 관심을 받았던 마필입니다. 사실. 그리고 장추열 선수는 난 장추열 기수를 이제 맨날 장추열 선수라고 부르는데 아이가 능구렁이야.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톡 날렸을 때 언제 돌아와? 했더니 한 2달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재활훈련 때문에. 근데 추열이가 또 승부사 아닙니까? 하여간 어쨌든 간에 추열이는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다치는 게 참 좋은데 부상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마상규제는 데뷔할 때 모습을 보면 말이 안 좋다고 얘기해놓고 아주 죽기 살기로 선행받아내려고 까고 나갔었죠. 그리고 3착했어요. 그러고 나선 그 2번의 경주가 다 인기를 끌었던 말입니다. 굉장히 뚝심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추열이 이게 맞았나봐 진짜. 이거 말이 별로 영향가 없나봐.
그러고 나서는 지난 2월 13일 경주 이후에 결국은 휴양을 했는데 파울러 기수, 부산에서 올라온 파울러 기수 계승을 했어요. 뭐 편성 보면 또 올 수도 있잖아. 이게 워낙에 약하니까 뭐 대안이 없잖아 말이. 뭐 올 수 있는데 공백기도 있고 또 부산에서 올라온 파울러 기수를 해서 이렇게 썩 믿으면 안 간다. 조기 때는 뭐 아주 조지고 가고 지랄 연명하더라고. 뭐 그렇게 믿으면 안 가요. 뭐 안 될 만한 마필이 아니고. 그뭐 위너블랙도 태종 형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만났더니. 야 하루는 잘 가고 하루는 못 가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말을. 보여준 게 없으니까 얘가 좀 나아지긴 할 텐데 그런 것 같고 10번 바운딩 파크는 주행 검사를 통과하고 나서 데뷔전 볼 때 보면 크게 여력이 없었어요. 차 찍을 때도 좀 안 나오고 주행 건전기는 하는데 근데 요게 이게 차츰차츰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수환 기수가 조기를 해보니까 오히려 조격발도 잘 받고 강도를 약간 올렸더니 그걸 또 다 내줘서 약간은 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복귀는 안 나와 사실. 조기 때도 그렇고 어쨌든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쌍대갈이 있다. 예, 사마 블루랜스는 쌍이다. 뭐겠지? 너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무슨 기초당하는 거 아니야? 예, 사마 블루랜스는 충막감이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버 백산 아일랜드입니다. 뭐 안쪽으로 기대는 않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세영이가 해결해 줄 겁니다. 오버마피를 가져갈 거고. 뭐 4번, 8번, 10번인데 솔직히 4번, 8번 다 버리고 싶고 10번만 바운딩 파크 하나만 좀 가져가고 싶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3번 넣고 5번 주죠. 3번 넣고 10번 마필만 방어 하나 넣고 현장에서 4번마 신드름이나 8번 마상 규제가 갑자기 예시장에서 물건함을 쓰면 제가 또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해 못했어요? 제 개그를 예시장에서 말이 물건함을 쓰면 추천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해 못하면 넘어가고. 자 상경입니다. 경주를 1300m 운행한 6등급 경주고요. 9마리 앞에서 추천했습니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끈 것 같아서. 이것도 말이 없죠. 뭐 다 안 좋다고 하는데 조금 나았단 말도 있고 1번, 2번 안 되고요. 3번 슈퍼비전 최원중 기수 좀 나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마방에서도 똑같은 얘기 됐어요. 앞에 좀 나았다. 근데 발주가 안 돼. 이 병신은 이거 완전 또라이 새끼 같아. 너무 후미권이죠. 근데 워낙에 편성이 그러니까 3차이라도 들어오면 3복이라도 살 수 있는 거니까 말은 좋았다고 합니다. 4번, 5번 변화 없고 6번 킹라이트 그냥 딱 보통 휴양 공격기를 가지고 나왔었죠. 장기휴양 뭐 요배통, 산통 그리고 지난번에 인기마로 팔리고 졸전 걔 쓰레기 편성에 비바플라이 경주에 편성은 기가 막히게 왔는데 부담력이 57.5야. 가서 죽으란 얘기지 뭐. 그러니까 충만 놓기도 애매해. 선행 갈 수 있어도. 그래서 저는 7번 매니베트를 상당히 재밌게 봅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인기 1위만을 팔 때 지워되었던 마필이죠. 현장에서. 왜 그랬냐면 매니베트가 박태정 기수를 태워놓고 7번 게이트에서 때려 죽어도 2번 뭐 유비쿼터스라든가 5번 우주 최강을 넘어갈 수가 없다. 얘가 갖고 있는 순발력이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매니베트가 이전까지의 경주에서 보여준 걸음을 보면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와 나섰을 때의 경주력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 자, 선행을 실패할 사주가 높은 인기 이름아 잘라내고 우리 한번 승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승부를 했었죠. 결과는 먹었죠. 9.7배짜리 한 달에 승부처에서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13.6배였네. 13.6배짜리 먹었죠 저희가. 갑자기 헷갈렸네. 어쨌든 간에 이번에 도중이에요. 3.5kg에 만져서 3.5kg 감량의 혜택. 자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 경주의 결과가 흘러갔을 것 같습니까? 네, 그러지 않았었죠. 자 이날 박태종 기수가 인기 1위마로 팔리고 우리 태종이 형이 탔을 때 7번 게이트에서 이마표는 게이트가 열리자 앞으로 심하게 꼬꾸라집니다. 너무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 발주하다 보니까 그냥 자빠질 뻔했었죠.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는발을 했고 시종일관 후미권이었었는데 직선에서 의외로 단 한 번도 추입이 안 됐던 마필이 끈끈한 걸음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나아지지 않으면은 전형적인 선행 마필이 직선에서 올라오는 경우는 드물죠. 사실 거의 무기력하게 걸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니베트라는 마필이 이제는 경주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순발력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뭐 이번 킹라이트의 박교윤이가 뭐 병신이 아닌 이상 선행을 추구할 수 있는데 매니베트에는 최대 강점이 있죠. 만약 3.5kg의 감량, 51kg. 또 우리가 또 바지라고 얘기하는 김도중 기수가 탔기 때문에 팔리지도 않아 많이. 저는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에. 그런 면을 본다면 노려보고 싶고.
니레바다는 맨날 쳐가서 그 정도고. 뭐 천왕별은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정말 최적 전개로 쥐어짜고 나서 3착인데 이제 9번으로 밀렸어요.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면 말고 뭐 이거지 뭐. 뭐 제철이도 그냥 편성 때문에 3착 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뭐 편성 이번 편성이랑 뭐 지난번 편성이랑 뭐가 달라. 그죠? 그래서 뭐 상경주는 전 7번 매니베트를 중심권에 세워놓고 일단 6번은 킹라이트 마른 벨루라고 하지만은 주력을 하고 싶고요. 7번, 6번. 그리고 7번을 놓고 3번 슈퍼비전. 그 천왕별. 7번 놓고 배당 나오지 않을까? 왜 또 팔리는 안 한장하면 잘 모르겠네. 7번 놓고 6번 맞고 그리고 7번 놓고 3번, 9번. 두 번 앞에는 관심 갖겠습니다. 자, 사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1600m의 국내산 5등급 경주. 한대건의 첫 번째! 좀 멋있게 해야 되는데, 이건. 멋있게 못하더라고.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12마리 RPD 출전을 했고요. 뭐 되는 말도 많고 말도 많은 마필도 많고 참 그래요. 좀 압축해드릴까요? 4번 스톤라이커, 5번 드래곤 스피드, 6번 굿대시, 8번 인투 더 와일드, 9번 정상 제이, 7번 와일드 키트.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마리네. 이씨, 잘라줘야겠네. 5번 드래곤 스피드는 지우겠습니다. 이거 인기만일걸요 아마. 예, 제가 악경주에서 김도중 기생 칭찬 하나 했는데 이게 도중이가 됩니다. 만약 3.5kg, 5.5kg. 엄청난 감량의 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얘가 이 드래곤 스피드가 승급을 하고 나서도 계속 뭔가를 좀 보여주려고 하고 걸음이 없진 않았었거든요. 맛이 간 것 같아. 어떻게 이러한 걸음이 나올까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미수제와 새로운 신에서 그걸 또 깨집니다. 그것도 쥐어짜고. 자, 감량의 혜택이 있긴 하지만은 드래곤 스피드의 컨디션이 분명히 예전 같지 않다. 자, 뭐 드래곤 스피드는 아마도 팔린다 하더라도 10원짜리 하나 배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은 다 사야 되느냐? 자, 그럼 4번, 6번, 8번, 9번, 11번 남죠? 이 중에 압도적인 인기를 끄는 마필이 있었습니다. 그 마필에 대해서 저 기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가 안 좋아서 찍어 뛴다. 여전히 상태는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8번만 인투 더 와일드입니다. 이 8번 인투 더 와일드는 주행검사를 통과하고 나서 1월 23일 경주에 우승을 할 때 편성도 개 같아서 물어봤었죠. 제철이한테. 제철아 이거 말 어떠냐? 말 안 좋아요. 안 될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깠죠. 제대로 들어왔죠. 우승했습니다. 우승 그때. 마필의 기본적인 자질이 있죠. 그러고 나서 계속 인기만을 팔리고 졸전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신조차도 자신하지 못했던 마필인데 경주에 나가서 실전을 치러보니까 상대방들이 못 뛴 것도 있고 내가 운이 좋았던 것도 우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말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 못 뛰죠. 자, 그렇다면 인투 더 와일드가 이번 경주 편성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만 판가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성재철 기수는 뭐라고 했다고요? 뒤가 안 좋아. 찍어 뛴다. 제철이가 얘기한 건 그대로 제가 전해드린 겁니다. 하지만 저는 8번 인투 더 와일드를 버릴 생각은 없습니다. 또 나머지 마필 중에 부드러워진 마필이 또 한 마리가 있고요. 또 어떤 마필은 골류 이렇게 혈관이 좀 보이면서 볼록볼록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살짝 충격을 가하면 아프기도 해서 말이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간단한 질병이지만 말한테는 경주에 영향을 주죠. 그런 마필도 있고. 그리고 편성 약하면 재밌겠는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기본적인 능력으로도 그렇고. 근데 내용을 모르면 막고는 못 사는 경주죠. 자, 한대건 첫 번째 맹인 승부처 본예상 녹음해놨고요. 초일경마 본예상 1경주에 들어보시면 이 경주에서 가는 마필들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해 놓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맹인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밑에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메모해 오셨다가 음성이나 문자 신청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경주는 1200m 혼합 4등급 경주고요. 12마리의 RPD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승부처죠. 예, 우리는 또 뭐 때릴 때 시원하게 또 때려. 연달아서. 엎어치기. 예, 여러분들 엎어치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엎어치기 승부처입니다. 경주리 1200m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 성경마 7경주입니다. 일단 이번 파워비스. 최한웅 기수가 저한테 요거 하나 상금 볼 것 같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3번 왕의대로는 마방에서 가는 마필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세웠죠. 1번을 놓고 4번과 7번. 1번 마 파워빗을 안쪽에서 4번 마
경주거리 1700m 혼합 3등 득경주의. 네, 서울금마대 10경주입니다. 6번만 샴노코입니다. 자, 이마필이 이번 경주에 패스권의 풍막판입니다. 10번 블랙레오는 프로를 4개 돌든 안 돌든 이 경험이 풍만맞기 때문에 6번을 놓고 7번, 9번, 10번. 단독선두 6번 샴노코와 10번 블랙레오. 어떻게 보면 뭐 빤히 보이죠, 눈에. 뭐가 보일까? 뭐 그거만 대한영웅? 이게 보이죠. 최근 경주에 3착, 4착, 2착. 자, 한대건은 이 고마 대한영웅을 자르겠습니다. 막건 사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가 한대건한테 상당히 매력적인 경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대한영웅이 당일날 배당판에 인기 1위 마필일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박으름 봤다. 저는 이 경주의 초점을 9번마 대한영웅에는 배팅을 하지 않겠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붙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른 대한의 마필들이 많이 있죠. 1번마 데이신화, 4번마 비오바라, 5번마 클리너 파워, 6번마 황금천하, 7번마 슈퍼짱, 10번마 프로마테우스. 뭐 이런 마필들. 굉장히 많죠. 9번을 빼고서도 될 만한 마필들이 널고 널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 재가를 바꾼 마필도 있고, 왜 재가를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고, 또 겉보기에는 삐까번쩍한데 속은 썩은 마필이 있고, 아셔야지 재밌는 거죠. 한대건이가 철저하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능력 파악도 다 했고요. 조교, 복귀, 그리고 내용까지 다 정리해놨습니다. 한대건의 두 번째 어퍼치기 승부경주. 자, 본 영상을 들으시면 4경주와 5경주가 두 경주가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경주로 1300m고요. 12마리 앞에 출전했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객관적으로 그나마 좀 나아 보이는 마필은 눈에 보입니다. 바로 3번마 월드마크, 5번마 슈퍼엔젤, 9번마 청계죠. 그 중에서 5번마 슈퍼엔젤은 뭐 그래도 현 등급에서 뭐 꾸준하게 자신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장님이 1.5kg 늘어났어요. 근데 뭐 편성 자체가 강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좀 인정이 되는 마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3번 월드마크도 마찬가지죠. 국산 6등급에서 이만큼 승급전이긴 한데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싹수는 있는 마필인데 자꾸 경주 중에 걸음이 더 안 나오는 느낌이 있어서 장구를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다. 참 똑똑한 애 아닙니까 얘가. 얘가 좀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는 이렇게 상금도 벌고 사람들한테 문생이라는 칭송을 받는 겁니다. 노력을 하니까. 장구를 바꿨죠. 망사눈가면으로. 망사가면을 찍었다가 망사눈가면을 바꿨어요. 뭔 차이가 있죠? 망사가면, 망사눈가면. 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옆에 시각을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때 망사눈가면을 씌우고 나와서 뭐 그것의 효과를 봤다? 아니면 뭐 선두권이 좀 경합이 있었다? 뭐 편성이 약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승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경주거리를 늘렸죠. 1300m. 1000m를 뛰다 1300m 늘었는데 승급전이에요. 그래서 약간 부담스러운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상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저는 충분히 버릴 수 없는 마필이다.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럼 뭐 청계도 마찬가지죠. 지난 3월 19일 경주 이후에 5월 14일 경주 출전 공백기가 좀 생겼었고요. 나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깨졌죠. 차가 거의 없죠. 목차 2분의 1 맞아. 1등과 이 5등의 차이가 거의 한대 뭉쳐서 1렬 횡대로. 이건 뭐 그냥 거의 왔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권한을 보여줬습니다. 뭐 인란기 수의 부담량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경련은 갖춘 마피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1번마 보네블루가 깡바닥에서 최근 두 번의 경주를 이제 취입을 했는데, 이거 뭐 조시가 났으니까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태기가 뭐 조시 냈고, 지난번에 뭐 행운 이렇게 피드파크. 그래도 올라오는 마필은 이 마필밖에 없었죠. 관심은 가고. 3번 프렌치 킹은 지난번 경주 때 승급전에 뭐 인기만은 팔리지 않았는데 졸전이에요. 이 좌측 다리가 좀 안 좋아서 자구보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6번마 수아라 여왕은 이거는 뭐 그냥 한동안 사라질 거예요. 지들이 싸먹고 싶을 때 싸먹겠죠. 이런 편성에서 승부를 하겠습니까? 그죠? 실은 뭐 당찬 모습 여가로 밀렸는데 이것도 참 그래 사실 어떻게 온 거야 지난번에 57kg 가지고 레이팅이 33점인데 2창만 해도 승급인데 가겠습니까? 나 같으면 쳐 안 가지? 무슨 깡으로 대가리 친다고 여기서 대가리 친다면 가지. 저 같으면 승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3번마 월드마크가 거리는 첫 거리에 승급전이라서. 근데 밀고 나가면은 선수턴만 좀 넘어가면 선행까지도 가능해 보이는데 문세영이니까. 오버 슈퍼인지는 항상 타이밍이 늦고
3번을 놓고 할까 5번을 놓고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문생을 좀 믿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거기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근데 문세영에서는 솔직히 월드마크가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세영이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아지면 좋아졌다 아니면 괜찮으면 괜찮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멘트가 좀 약하더라고. 그래서 좀 집착한 것도 있는데 잘 뛰겠지 뭐. 선행을 나갈 수 있으니까. 일단 선의권에 가담을 해서 경기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3번 마피를 좀 충막감으로 한번 놓고서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5번 슈퍼 엔젤이고요. 당연히 뭐 9번 청계도 가져가야 될 것이고 3번 5번 3번 9번 그리고 방어를 한다면 1번 보네블루 정도 요 한 마필 정도만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경주에 1300m 공장 5등급 경주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솔직히 별로 안 하고 싶다. 이거는 뭐 그냥 터졌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이 쓰레기들만 모아놨죠. 현 군에서도 현 등급에서도 정말 졸전 중에 졸전을 펼치는 언뜻 보면은 뛴 것 같아 애들이 뭐 입상도 하고 우승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전부 다 능력이 없는 마필들입니다. 자, 1번과 샤르니킹 한번 볼까요? 지난 5월 15일 경주 우승을 차지하고 승급전인데 이게 잘 뛴 겁니까? 제2백 신비정상 뭐 개표성에서 단독선에 나서 버틴 거고 그 전 경주도 마찬가지죠. 드라마틱 데이한테 그 와중에 또 잡혔습니다. 스피드코어 베스트 드래곤 워낙에 뭐 진짜 6등급의 쓰레기들 편성해서 이제 올라온 건데 제가 지난번 경주 때에도 인기 일어나 팔 때도 솔직히 불안했었어요. 야 이게 뛸까? 선행이 나니까 또 뛰긴 하더라고. 뭐 신반이 차니까 낙승이다. 뭐 대단하다. 뭐 이렇게 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이거 똥말입니다. 생똥말이고요. 선행을 못 나가게 되면 아주 개병신대 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얘가 또 선행력이 빠르지도 않아. 임란이니까 또 밀고 나간다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요즘 물이 올라온 엄마 소박한 인생 또 우리 물이 올라온 옥성이요. 그냥 악으로 깡으로 밀어갖고 다 넘어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10번만 뉴월드는 안 빠릅니까? 얘도 빠르지? 사라니 킹이 옛날처럼 이 두 번의 경주처럼 쉽게 선행을 나간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3번 골드 패션 안 그렇습니까? 깡바닥에서 맨날 올라오는 거 판정 때문에 올라왔고. 그나마 3번 슈퍼 스타 올리기 최근 경주 보면은 거리가 좀 낮죠. 계속 선입권에 따라가면서 끈끈하게 싸워서 이기는 마필인데 만약에 2.5가 감량이에요. 이것도 승급전입니다. 근데 저는 승급을 해도 이게 뭐 하위 6등급 편성이나 5등급 편성이나 뭐 매일반이야.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번 스타 올리기를 놓고서 한번 해보고 싶고요. 뭐 소박한 인생은 57kg의 과중량. 야, 이거 뛴 게 너무 신기한데 갑자기 말이 변하나 이렇게. 근데 과중량이라는 건 솔직히 무시 못하죠. 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풀어줘도 할 말은 없을 것 같고. 9번 당찬비상은 뛰었다 안 뛰었다 뛰었다 안 뛰었다 반복을 하죠. 그러니까 선두권이 무너지거나 페이스가 좀 잘 풀리면 한 발을 보여주는데 뭐 너무 빠르든가 강자가 있으면 아예 꼬랑지를 내버리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좀 해볼만한 것 같아요. 뉴월드는 뭐 맨날 가서 깨지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이게 또 은근히 뛰어. 또 1200원 1300을 썼어. 아니 1200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종 경주에 4경주가 1200이죠. 말도 이렇게 센 거 없는 것 같은데 거기다 안 쓰고 자꾸 짧은 말을 왜 1300 했을까? 이해가 안 돼. 박철주 선생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솔직히. 못 만났어요 박철주 선생. 자 실무 강속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노리고 충막감으로까지 한번 공략을 했던 마필인데 깨졌죠. 그리고 세영이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세영이 형은 자기가 광속이 가지고 있는 것에 한 120%는 발휘한 것 같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탔다는 거죠. 부담량 56.5kg 올라갔고요. 외곽으로 밀렸습니다. 뭐 외곽은 상관없죠. 근데 뭐 편성은 약하니까 또 못 보는 안 볼 수는 없는데 그냥 쥐어 짰다가 보시면 돼요. 잘 탄 거죠. 그래서 이번 7경주는 3번 스타 올리고 중심권에 세워놓고 나도 잘 모르겠어 사실. 뭐 이런 예상가가 있나? 모르는 걸 모른다 그러지 뭐 내가 또 아는 차야 이걸 갖고. 4번 녹화할래요. 4번 녹화하는데 일단은 5번 소박한 인생 9번 당찬비상 실무 강수 1번 샤령이킹은 자르고 마방에서는 좋대요. 마방에서는 상금 번다고 하던데 15조는 그렇게 하면 또 벌긴 하더라고. 그렇다면은 얘는 작전이 뭐 단독선행 하나밖에 없지 뭐. 선행을 성공을 시킬 수 있으니까 에이씨 살려놓자. 1번까지 살려놓겠습니다. 4번 넣고 1번 5번 9번 10번 현장 가서는 3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력 한 방 때리고 나머지 2마리만 마치겠습니다. 일단 4번을 놓고 하겠다는 거. 자 8경주입니다. 특별경주. 이제부터 특별경주예요. 네, 특별경주 이름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1400m 구단 오픈 경기로 펼쳐지는데 일단 3호면 태양왕이 가장 눈에 띄어요. 자, 역시 57kg 가중량입니다. 제가 지난번 경주 때 이 태양왕이 좀 여유가 없어서 생한테 그랬어요. 야, 좀 여유가 없더라. 그랬더니 조금 그렇긴 한데 의외로 상태는 괜찮다고. 컨디션 더 나아진 것 같고. 이 경주가 표출혈 마필 때문에 태양왕이 갑자기 유리해졌었죠. 코너에서. 그러니까 의도했다기보다는 레이스가 잘 풀렸죠. 그래서 계속 태양왕이 옆을 쳐다보면서 들어옵니다. 뭐가 날라오나. 그날 경주가 신조대요. AP 스피닝. 다 능력마들입니다. 곧잘 뛰는 마필들이죠. 부담량 57kg긴 하지만 어차피 뭐 선행 마필, 이 일본말 라이징 패스트 있고 올레이즈 위너인데 선수권에 차분한 전기가 또 보장이 돼 있어요. 경주거리 1400이고 경험이 있죠. 3번 태양왕은 충막감이고 한 번 더 놓고 싶어요. 그렇죠. 3번 블랙트레인도 지난번에 보렐리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거 하나 얻었다고 우승했는데 난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뭐 얼마나 성수 조교사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철이가 그렇게 열심히 탔는데 제철이 태워줘야지. 제철이가 뭐 불쌍하지도 않나 얘. 걔가 그렇게 말 만들라고 상금 벌었는데 뭐야 뜬금없이 될만한 편성에 제철이 안 태워주고. 자, 부담량 57kg예요. 태양왕과 마찬가지로 무겁죠. 편성이 워낙 약하니까 당연히 요게 대끼리 마건입니다. 요거 대끼리 마건 봅니다 제가. 다른 말들이 좋은 말이 없어요. 자, 일단 올레이지 위너를 노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될 수 있죠. 네, 단독 선행을 한다면은 충분히 견뎌내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6번 올레이지 위너는 어떤 마필입니까? 선행을 정말 편하게 가면은 자신의 능력 이상을 뛰어주는 마필이지만 조금만 누가 와서 눈에 깔짝거리고 좀 괴롭히고 하면은 바로 안 뛰어버리죠. 이 올레이지 위너의 특징이죠, 이게. 자, 그런데 이번 경주에 괴롭힐 마필이 몇 마리가 있습니까? 1번 라이징 베스트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3번 태양왕도 느리진 않죠. 2번 베스트라이도 안 느리죠. 그러니까 얘가 6번 게이트에서 선행은 나올 수 있어. 근데 57kg라는 중량을 가지고 페이스를 안 배하고 괴롭히면 안 나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인기바로 팔린다 하더라도 좀 많이 좀 불안한 마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라이징 패스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이것도 똥말이니까. 그래서 다른 거 다 보기 싫어서 팔만 해랑강자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얘는 뭐 지가 꼴리면 뛰고 안 꼴리면 안 뛰니까 이번에 꼴릴지 안 꼴릴지 내가 말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 예상 가서. 그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이 있는지 몰라. 신기해. 7번 오늘에는 태조형이 한마디 하는데 그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너무 솔직했나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어딨나 예상가. 드는 대로 다 얘기해주는 데는. 그래서 3번 태양 놓고요. 4번 블랙트레인 이거 한 방 봅니다. 3복이 더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 베스트아이를 제가 지난번에 승부를 했다가 개쪽을 당해하고 쪽팔려 죽게 됐는데 혜선이한테 오늘 물어봤어. 혜선이 유럽 갔잖아요. 그래서 혜선아 베스트아이가 지난번에 아쉬웠니? 솔직히 한번 얘기해줘라 그랬더니 전혀 아쉬운 거 없었어요. 이거 가더라고. 말이 안 나왔나 봐. 3번 걸차를 골라보겠습니다. 현장에서 3번 4번 이번 8경주는 대끼리 막건 단통 막건을 인정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경주 넘어가겠습니다. 한 달에 승부처고요. 9경주 10경주가 연달아서 하는 승부처입니다. 경주에 1800 경상 오픈 경주 열시장을 앞에 이제 추천했죠. 이게 재밌죠 사실. 일단은 안쪽에 있는 선행을 다툴 만한 마필이 뭐가 있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2번 주얼리 파티, 3번 터치 플라잉, 7번 럭키 뮤직. 또 뭐 있나요? 네. 10번만 슈거 빅토리? 요번 필드 선행이 빠르죠. 터치 플라잉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이게 지금 연승 경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터치 플라잉이 나올 때마다 뭐라 그랬죠? 네, 센 말이다. 네, 선행만 나서면 분명히 센 말이다. 지난번에 럭키 뮤직까지 뛸 때의 경기를 보면 직사에도 거름이 많이 묻어졌었죠. 조제력 기수는 이 터치 플라잉의 상태가 지금도 좋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터치 플라잉을 상당히 좋아해요. 조제력 기수가. 그래서 상대를 떠나서 상태가 좋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선행만은 아니죠. 전형적으로 선임을 따라가서 또 걸음을 보였던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터치 플라잉에게 가장 경주에 좋은 조건은 선행이죠. 선임을 갔을 때의 경주력을 보면 그렇게 크게 여유가 있었던 마필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이 안쪽에 있는 이마 주얼리 파티라는 마필이 조인권 기수입니다. 지금 의욕에 불타있죠. 군대 제대하고 나서 열심히 타 보는데 정준이는 지난번에 우승했는데 나는 우승도 못하고 이런 고민을 할 거 아니야.
열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가. 군대 갔다 오면 다 그렇지 않나? 아, 그게 뭐 공익이든 뭐든 간에 인간이 되면 다 똑같은 거야. 아니, 뭐 공익이라 안 그러겠어. 좀 덜하긴 하나? 이게 뭐 주얼리 파트가 강력하게 선행을 밀고 나서 소리가 높기 때문에 저는 사실 터치플라잉이 이번에 정말 제대로 한번 깨질 만한 편성이 아닐까. 터치플라잉은 제로가 좋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세게 안 봅니다. 자, 그렇다면 네가 이번 구경전 승부를 하는데 어떤 마필을 가지고 갈 것이냐. 시원하게 까드리죠. 6번만 스마트 타임, 7번만 럭키 뮤직, 11번만 매니머니, 9번만 골드웨이브, 12번만 덕키시버. 메모하셨습니까? 6번, 7번, 9번, 11번, 12번. 메모를 동그라미로 막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다 인기마야. 그러면서 이씨, 저 새끼 또 인기마이가 자빠졌어. 그럼 사세요, 그렇게. 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인기마권을 가지고 조합을 잘할 수 있다면 제 거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아껴온 거 다 까놓잖아. 내가 말하는 게 뭐 있어? 이러한 경우는 그냥 한대건이한테 한번 맡기고 해달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렇게 맞건 압축조차도 안 해주는 사람도 태반 아니야? 이런 거 걱정 내지 마세요. 6번, 7번, 9번, 11번, 12번. 잘라내고 한 방 때리고 두 방 방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주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마일이 있고요. 현재의 상태가 너무나도 변화가 있는 마필도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대간의 승부처고요. 6번, 7번, 9번, 11번, 12번. 내가 추구나 얘기 안 했지. 어쨌든 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많이 아시고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0경주입니다. 2000m고요. 호나우 풍경주. 역시나 승부처고요. 10마리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를 이 10번마 신데렐라 맨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마 아름다운 동행, 7번마 스페이스포트, 8번마 위닝 앤디, 뭐 이런 마필들. 이번 경주 승부처를 삼는데 저는 10번을 놓고 할 생각입니다. 신데렐라 맨. 무슨 용가리 통뼈로 마방 이적하고 휴양한 마필을 가지고 가느냐. 그 내용은 제가 음성 대상에서 시원하게 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대상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뭐 축가 줬잖아. 잘 조합해봐. 그래도 다 따가신 분들은 한다는 음성 엎어치기 승부처 한방 막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다 확인했죠. 예. 가는 마필 안 되는 마필. 10번 넣고 이번 10경주. 몇 마리 안 된다니까. 딱 한 방에 조지든가. 나머지 3복으로 바칠까? 재밌을 것 같아요. 상황이 날 것 같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경주는 1400m 혼합 3등급 경주고요. 12마리 마필들. 어떤 마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3번 나이트후드가 가장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대가 가장 관심 마필이고요. 55kg의 중량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선행을 나가야지만 띄워주는 유형이었는데 이제는 선 추입이 좀 자유로워졌고 또 우리 난이 또 우리 사주의 옹규형한테 박은규 조교사한테 총애를 받고 있죠. 박은규 조교사가 상당히 이뻐합니다. 열심히 탄다고. 자, 뭐 나이트후드는 총막감이고 안쪽이 이번만 원더풀 룰러 제로가 조기해 보더니 뭐 이런 말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또 올 수 있다고 보고요. 날라오는 말이니까. 자, 뭐 픽스 타임은 매번 2착만 갔다니까 세영이도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매번 2착 갔다니까 짜증나네. 답답하네 말이. 거리가 늘었죠. 예. 나는 견뎌내고 있다고 봐요. 오버막 스노우 카리스마. 자, 지난번 때 인기 1위마로 팔리고 졸졸을 치렀습니다. 자, 태종이 형을 만나봤는데 발주가 원래 안 좋죠. 스노우 카리스마가 발주만 잘 나오면 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던 마필이에요. 발주에서 워낙에 멈칫거리니까. 근데 지난번 경주 때의 내용은 이겁니다. 선행을 잘 받아 나갔는데 직선주로 해서 자기 그림자를 보고 많이 놀란 거죠. 그런 경우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림자를 보고 놀라니까 말이 안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얘가 또 나쁜 점이 뭐냐면 모래를 맞으면 또 안 떠요. 그러니까 잘 타야 되는 마피입니다.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태종이 형은 이번 경주가 굳이 선행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건 뭐 뚜껑 열려봐야지 하는 거고. 7번 보온용사 승급적. 뭐 상대가 워낙에 약체팀에서 선정이긴 하지만은 걸어오면 많이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뭐 10번 뭐 평촌용. 선행은 10번만 승장환이가 갈 소지가 높죠. 걸어갔던.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 그렇게 심하게 걸어가대. 도대체 57kg의 중량에서 이 중량을 벗어나지 못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1번 빅마운틴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난번 경주 때 인기만으로 팔리고 역시나 졸졸을 쳤습니다. 요거는 제가 방송에서 설명드릴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내용을 다 듣고 왔는데
일단은 조인권 기수의 평가만 놓고 본다면 마찰 상태는 좋다고 합니다. 부상당 57kg 빠졌고 1번 게이트 있죠. 용화필까지도 일단은 요 마필에 대한 내용은 현장 예상에서 음성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 11경주는 4번마 나이트 우드를 놓고서 공략을 해보고 싶다. 자, 일단 1번마 빅마운트, 2번마 3번, 1번, 2번, 3번 요 세 마필이 기본 막권입니다. 4번 놓고 1번, 2번, 3번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서 뭐 7번 보온용타라든가 뭐 스노우 카리스마 15번 평촌용 이런 마필들은 현장에서 한번 방어할 수 있는 마필들 한 마리만 골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넓게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에 가면 뭐 주력 막권이 정해져 있습니다. 4번 놓고 1번, 2번, 3번 한번 막권 조합을 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2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내 4등급 경주고요. 뭐 의외로 드러났죠. 3번, 5번, 6번 3번, 5번, 6번 끝났죠. 1200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마리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세 마리 중에서 안 좋대 말이야. 안 좋대 말이야. 진짜로 안 좋대. 진짜 별로래. 현장에서 공개드리겠습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걸 승부해볼까 내가. 오히려 배당이 좀 짭짤하면 해볼게요 한번. 현장 예상에서. 그러니까 인기 많은 3번, 5번, 6번이에요. 3번만 희망로켓은 지난번 경고 때 중복 구간이었었죠. 뭐 이게 점핑은 아니었죠. 솔직히 말해서. 마사이가 레이팅을 도입을 하면서 레이팅이 적은데 자꾸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은 레이팅의 폭을 넓혀서 그 구간에서 이제 겨룰 수 있게 새로운 편성을 만들었죠. 점핑 구간처럼. 그래서 이 희망 로켓은 그래서 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나 낙선을 거뒀고 못 뛴 건 아니죠. 그리고 뭐 비욘드 리미트도 지난번 경주 때 좀 졸전이긴 하지만 제거로만 뛰지 않았나? 그거 매니미지 선행을 가지 못했죠. 고저스트림이 선행을 나서면서 매니미지 못 갔는데 이번엔 단독선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세 마리의 마필 중에서 한 마리가 안 된답니다. 그럼 한 방이네? 그럼 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3보까지도 이제 구멍이 커져요. 현장에서 한번 이번 12경주 재밌게 붙어보겠습니다. 오 재밌겠는데 갑자기?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네? 자 현장 승부 경주까지 12경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016년 6월 4일 토요일 경마의 모든 경주 한 달의 음담편 경마 마쳤고요. 한 달의 스포츠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4경주, 5경주, 9경주, 10경주 4, 5, 9, 10 이 4개의 승부처가 한 달의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5경주에서 승부를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내일은 한일 SBS 한일배 뚝섬배 경마가 있어요. 큰 경주가 있는 만큼 알찬 내용 많습니다. 알이 꽉 찬 내용들이 많으니까 내일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대원이었습니다.